2표 차이로 이 지사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무죄에 찬성하는 의견은 7명이었는데요. 계획 연설과 달리 TV 토론회는 즉흥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방송에서 한 거짓말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 의도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숨겨서 왜곡했다. 공표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반대를 5명이 표명을 했습니다. 2표 차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2표 차이로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밝혔던 이야기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토론의 경우에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의 토론 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판결의 어떤 이유랄까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답변 자체가 그게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설사 약간 왜곡되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고 어떤 적극적 공표를 한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파기 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김명수 대법관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판결 위에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자체는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의견을 거의 다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제 무죄 파기 환송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낸 의견대로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좀 놀란 게 만약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상당히 예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히려 반대 의견이 한 5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그래서 7대5인데. 이게 소수 의견이라고 하지만 7대5라 소수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소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13명이 사실은 전화를 참여하는데 김선수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전 사건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피를 했어요. 그렇군요. 12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서 한 명, 찬성 의견 7명이잖아요. 한 명이 반대로 하면 6대6이네요. 6대6이 되면 다시 또 심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7대5가 되는데 6대6이 될 수도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누가 주고 있었을까.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법원장이 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대법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다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 6대5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한 분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기사 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데 물론 이재명 지사가 유언법률 심판도 제청하고 공개 재판도 요구하고 엄청나게 법정 투쟁을 했죠. 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김현 박사님. 그러니까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과 관련돼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던 사실과 다른 거짓의 말. 이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냐 없냐를 갖고 7대5가 나온 거잖아요. 반대 5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판결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에 대한 숱한 시비들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생각합니다. TV 토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서 TV 토론 이전과 이후에 후보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갈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3차 토론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토론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TV 토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선거 토론을 보게 되면 즉흥성과 소극성 두 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오가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TV 토론을 준비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정도가 되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무엇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참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즉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럼 앞으로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나와서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다음에 이건 이제 즉흥적인 상태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악용이 될 많습니다. 우려. 예. 두 번째는 소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후보가 물어보게 될 텐데 가장 뼈아픈 질문들은 결국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상대 후보가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 세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질문들을 당연히 선거 과정에선 상대 후보가 물어보게 될 건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답했다. 예. 라고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그건 당연한 건데. 무죄 취지로서 바라보는 측면들을 강하게 강조가 되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내후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을 건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선거가 어렵게 혼란스러워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법 판결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몫은 다시 입법부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해석 여지가 아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소감이랄까요?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정부수행을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계신데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